중국 청년 5명 중 1명 이상이 실업자인 상황이네요. 중국 경제가 이제 자산 가격 거품이 꺼진 후에 일본처럼 장기 불황을 겪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까지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 시민들이 중국 정부에 대해서 95%의 만족도를 보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달 동안의 세계 경제 뉴스를 요약 분석해드리는 파보세, 오늘도 대한민국 경제계의 미스터 신뢰성 이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뭐 미국, 유럽 시장에서 중국 제품이 좀 빠지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에서 미국, 유럽 제품이 빠지고 있는데, 이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살려야 될지, 역시 그래서 중국 시장은 계속 우리에게 큰 관심사인데, 오늘 중국 경제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기사를 준비했습니까? 네, 그 중국 경제에 플랜 B가 필요한가, 이러한 그 파이낸스 타임즈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경제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경제, 소비자 지출, 그리고 투자 둔화, 수출 부진, 그리고 부동산 부문 그 위기가 지속이 되면서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23년도 2분기 중국의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전분기에 비해서 0.8% 성장이었거든요. 그런데 1분기에는 2.2%여서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GDP의 약 60%, 그리고 도시 지역 고용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민간 부문 투자가 2023년 상반기에 전년보다 0.2%가 감소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의 민간 부문 투자 감소한 게 굉장히 큰 내용인데요. 네. 중국 경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자료가 수집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네. 그리고 중국 경제의 견인차를 했던 그 수출도 역시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2023년 6월의 경우 미국으로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4%가 감소했고요.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은 13%, 아세안으로의 수출은 17%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처럼 수출 감소와 또 소비자 지출 둔화 등이 겹쳐가지고 민간 부분의 이익이 2023년 첫 5개월 동안 전년 대비 21%나 감소한 그런 상황이어서 중국 경제가 심각하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수출 24%, 유럽연합 13%, 동남 아세안 17%. 이게 우리한테 오면 좋겠네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뭐 세계 시장이 좀 이제 축소되는 그런 추세가 있죠. 네. 소비자 물가가 이제 수요 부진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올 4월에 전년 대비 0.1%, 5월에 0.2% 증가했고 6월에는 0%. 생산자 물가 지수는 6월에 전년 대비 5.4%가 하락하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데 중국에는 오히려 물가가 하락은 뭐 상승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우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범도 아나운서 얘기했듯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중국 경제가 이제 자산 가격의 거품이 꺼진 후에 일본처럼 장기 불황을 겪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까지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그 미국이 이제 2008년에 겪었던 부동산 때문에 겪었던 금융위기를 겪으면 안 되고, 또 일본처럼 디플레이션 때문에 불황을 겪으면 안 되고, 아주 중간에서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좀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2023년 6월 도시지역 실업률이 5.2%.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이제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난이 심화가 되면서 16세에서 24세 도시지역 청년 실업률이 21.3%로 이제 중국 청년 5명 중 1명 이상이 실업자인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더 심각하다는 자료도 있는데요. 베이징 대학의 경제학자의 추정에 의하면은 2023년 3월에 실제 청년 실업률이 46.5%에 달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2023년 중국의 대학 졸업자가 약 1,160만 명, 지난 3년 동안 2,800만 명의 대학 졸업생이 노동시장에 진입을 했는데
새로운 도시 지역 노동 공급의 약 3분의 1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도시적 실업률이 5.2%로 매우 높은 수준이 이제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는 뭐 중국이 이제 일자리 자체가 크게 부족한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중국의 약화된 경제가 이제 많은 대학생들이 기대하는 뭐 우리나라처럼 양질의 고임금 일자리를 이제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한 이런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이전에 그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지난 3년간 중국 정부가 기술 부분, 네. 학교 부분이라든가 부동산 부분, 교육 부분과 같이 전통적으로 청년들의 취업에 크게 기여했던 부분을 단속을 하면서 이를 부분에서 이제 청년의 고용이 위축이 네.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청년들이 원하는 직업과 취업이 가능한 직업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그 최근에 중국 정부는 이제 일자리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네. 공장 노동, 농촌 노동의 미덕을 찬양하면서 대학 졸업생들에게 직업에 대한 올바른 전망을 가지도록 이렇게 촉구한 네. 것도 있고요. 관련되어서 인민일보에서는 야망이 크면 클수록 더 현실적으로 다가가야 한다. 뭐 이렇게 언급하기도 한 네.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들이 하지만은 높은 실업률과 또 취업을 하는 못하는 데 대한 좌절 같은 것이 앞으로 그 중국 정부에 있어서는 새로운 큰 도전적인 사항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7월 24일 중국 정치국 회의에서 이제 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내수 확대가 필요하면 주민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확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에 대해서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처럼 그 중국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로서는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체적인 예상은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이 굉장히 온건한 것이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대규모 부양 정책이 도입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그렇게 예상한 이유는 일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중국 경제가 올해 경제 성장 목표인 5%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일단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중국 정책 당국자들이 판단할 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와 같은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이 도입이 필요했던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중국 경제 성장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수출 감소가 이제 심각해서 중국 정부가 이제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4조 위안, 약 5,600억 달러 규모로 실행하면서 이후에 이제 부채가 많이 급증했죠. 그렇습니다. 그 부채가 단기간에 급증을 했는데요. 이러한 그 중국 경제, 특히 기업의 부채 증가에 따라서 경제위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어 있었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2017년 시진핑 주석이 직접 부채 증가에 따른 경제위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는 국가 안보에 직결된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2020년 과도한 부채가 있는 부동산 기업에 자금 조달 제한 조치를 하는 바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러한 부채로 인한 경제 성장 모델로부터 전환, 조정이 필요한 그러한 시기이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경제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되지 않는 한 대규모 부양책을 도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제 미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GDP 성장 측면에서 이제 경제적인 성공을 정의하지 않고 기술적 자급자족, 안보라는 측면에서 이제 포괄적으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겠다. 뭐 이런 비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중국 정부가 보이고 있는 모습이 어떤 성장만이 아니라 네. 이를 안보라는 국가 안보라는 전체적인 틀에서 이제 그거를 파악하겠다는 그런 그 자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시진핑 주석이 2020년 10월 제20차 당대회에서 자신이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되기 전까지는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국가 능력이 부적절했고 불충분했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자신이 최고 지도자가 된 이후 포괄적인 국가 안보 개념을 채택하였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국가 안보가 모든 전선에서 강화되었다. 이렇게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은 그러면서 국가 안보가 국가 보행의 기반이고 다른 모든 것, 법률, 전략, 정책 시스템, 뭐 경제도 포함이 되겠죠. 이런 부분이 국가 안보를 정점으로 해서 계속 강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 시진핑 주석이 생긴 거하고 달리 자화자찬 되게 잘하더라고. 점잖게 생겼는데 자기 칭찬 엄청 하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시진핑 주석의 생각이 이제 중국 지도자들 생각인데 안보가 이제 발전의 전제 조건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당이 외부의 역풍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의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내수 진작, 공급망 확보, 과학 및 기술 혁신 강화 이런 것들은 모두 경제적 자립을 위한 노력에 포함되며 이 안보라는 것을 정점으로 해서 이러한 것이 모두 평가되어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시진핑 주석이 뭐 전인대에서 이제 후진타오 주석 전 주석에 대한 그 태도 같은 거 보면은 도저히 뭐 솔직히 이해하기 어려운 면도 있는데 사실 이런 여러 가지 그 시진핑 주석이 지금 채택하는 정책 이런 것들도 중국 역사에 기반한 뭐 이제 국가 안보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중국 현대 역사 정치를 전공하고 있는 이제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라나미터 교수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2021년 5월 6월 호에서 서방이 중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기고문을 썼네요. 그렇습니다. 그 기고문에서 왜 중국이 이렇게 국가 안보를 강조하느냐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중국이 그 격동의 현대사를 겪으면서 외국의 그 외세의 위협을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이전에 뭐 일본이라든가 뭐 영국이라든가 뭐 이런 외세 위협을 받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그에 따라서 중국의 지도자들은 외국과의 관계를 기회라기보다는 어떤 위협이라든가 굴욕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중국의 역사적 경험이 중국의 현재의 국제관계 그리고 중국 정부가 그 국가 안보를 강조하고 주권의 불가침성을 에 대해 집착하고 있는 현재 상황의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고문에서 그 2020년 7월 실시한 여론조사를 인용했는데 중국 시민들이 중국 정부에 대해서 95%의 만족도를 보였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 그 일반 시민들도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그 중국의 어떤 정부나 그다음에 중국의 안보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많은 중국인들이 중국의 최근 경제 성과, 예컨대 대규모 빈곤 감소라든지 막대한 인프라 투자라든지 세계적인 기술 혁신국의 발전이 중국이 권위주의적인 정부 형태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정부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중국 지도자와 중국의 어떤 대중들이 중국의 어떤 안보, 특히 외세로부터의 위협이라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이러한 점들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나아가 국제관계 또 앞으로 중국이 어떠한 그 전략과 어떤 정책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뭐 미국, 유럽 스타일의 서구 시민사회 모델이 성공적인 모델로 가고 있지만 중국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고 더 깊은 이해를 가져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 뭐 우리에게 워낙 중요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도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점을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가보세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